24학년도 수능 이제 풀이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번과 똑같이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만 이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이제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 타겟팅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8번에 보시면은 문제가 전반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3차 함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손수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적분을 할 때 다 할 필요가 없다. 왜? 구간이 음양 값이 크기가 같은 적분은 홀수 차수를 갖고 있는 항들은 소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짝수 차수를 갖고 있는 애들은 2배를 하면 되니까 정말 그냥 간단하게 실력이 나오게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자, 내분점 문제죠? 1차원에서의 내분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m 곱하기 오른쪽 PQ 기준이니까 Q가 오른쪽이고 1-m 곱하기 왼쪽 더하기 m 더하기 1 더하기 m이죠. 뭐 이걸 어차피 1이니까 이게 1이래요. 그러니까 이 등식에 세웠어. 자, 이제 이거 갖고 얘를 구하는 문제래. How? 어떻게 해야 돼요? 자, 4의 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의 2m승이 나오려면 어떠한 2라고 하는 친구 위에 m이 얹어져야 돼요. 맞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짝수는 지금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심지어 얘가 4 곱하기 3이죠. 4 위에 m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걸 위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로그 5에 12의 m승이 되고 오른쪽 로그 5에 3의 1 빼기 m승이 돼요. 이게 1이야 일단. 두 번째, 밑이 같기 때문에 로그를 통일할 수 있어요. 덧셈이기 때문에 로그 5에 12m승 곱하기 3의 1 빼기 m이 1이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4의 m이 필요한 거니까 얘를 4의 m승과 3의 m승으로 쪼개게 되면은 이 부분의 연산시 3이 된다고 그냥. 그죠? 그냥 얘가 그냥 3이 돼버려요. 이게 1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요, 로그. 이게 지금 로그를 받고 있는 거야. 따라서 4의 m승 곱하기 3은 5가 되고 4의 m승은 뭐가 된다? 그죠? 3분의 5가 된다.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0번 볼게요.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을 이렇다고 칩시다. V1, 즉 원점을 출발해요. 강조했어 이거. 요게 P의 속도고요. 그다음 요게 Q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 거리래. 자, 그러면은 이 FT라는 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 P라고 하는 친구의 위치를 XPT라고 하고요. T 시각 T일 때 Q를 XQT라고 한다면 FT는 어떻게 하면 돼? XPT 빼기 XQT에 선생님 계속 강조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뭐다? 양수다. 이를 위해서 절대값을 씌운다. 맞죠? 자, 근데 XPT는 어떻게 구해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부터 T초까지 V1T. 문자를 X라고 합시다. T라고 하면 조금 헷갈려. S라고 합시다. Q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역시 또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0부터 T까지 V2 DS.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ft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기 전에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ft는 절대값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1s ds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구간 똑같아요. v2s ds니까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하나의 적분식으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v1s 빼기 v2s ds. 자,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 넣게 되면은 s제곱 빼기 8s 더하기 12가 되거든요. 그죠? 좋아요. 이 친구의 거리가 이 친구의 절대값이 이제 P와 Q의 점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없죠? 자, 이 친구는 자, 이 친구를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거든. 이렇게 0부터 t까지.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는 양수 구간이죠. 다시 말해서 0부터 2초까지 이 식을 지금 이 참수 얘예요. 이 식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항상 양수,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적분의 값은 차곡차곡 양수의 값을 적분을 했었을 때 증가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ft가 구간 0에서 어디까지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차곡차곡 하면 여기 증가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 다음 구간 여기서는 감소한대.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양수거리를 차곡차곡 쌓아서 가다가 그 ft라고 하는 pq의 거리가 벌어지다가 2를 기준으로 음수,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감소를 한다는 소리야. 감소를 한다고.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를 이게 지금 s제곱 빼기 8s 더하기 12죠. 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2라는 지점과 6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3차 함수가. 근데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워도 어차피 우리는 0얘는 0에서는 이제 무조건 값이 0이죠. 여기 0 넣었을 때 함수가 0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물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건 매한가지란 말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b가 물론 미안해요. 6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했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는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증가 감소 증가가 아니라 증가 감소 증가야. 지금 보시면 증가 감소 증가 패턴이잖아. 얘는 지금 증이라고. 이 문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6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양수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양수 아니면 뭐 0이 나오겠죠. 이렇게 닫거나 뭐 이렇게 닫거나. 어쨌든 물론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6이라는 거 넣어서 이게 음수일지 아닐지 봐야 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다로 해가지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와 6이 A와 B가 되겠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Q라고 하는 점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인데요. Q라고 하는 점은 시간이 2분의 7일 때 직선의 형태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면 뭐야? 면적을 넣어야 돼. 절대값 씌운 친구를 구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 면적과 이 면적을 더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긴 6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2분의 1에 2분의 3 곱하기 왜 2분의 3이면 여기가 2분의 3이죠. 죄송해요. 여기 2분의 3이죠. 2분의 3이고 기울기가 2야. 보시면 기울기 2야. 그러면 2분의 3에 여기는 2분의 3의 2배가 되겠죠. 3 더하기 얘는 같은 맥락으로 여기가 6 빼기 2분의 5죠. 2분의 5의 높이는 2배니까 5. 얘는 더하시면 2분의 17이 답이 되겠다. 자, 11번 볼게요. 자, 공차가 이거인 등차. 자, 이 조건 보면 A6이 A8이거나 A6이 마이너스 A8이어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D가 0이거든요. 근데 공차가 0이 아니라 했으니까 무조건 이거이고 이걸 보자마자 A6 더하기 A8은 0이지만 이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 A7이죠. 다시 말해서 A7이 0이다 하면서 A 더하기 6D가 0, A는 마이너스 6D 그리고 초항이 마이너스 6D니까 A1부터 쭉 나열해서 쓰면 A7이 0이라 우리 아까 구했던 조건이었죠. 그리고 A8이 D라서 A6과 AT가 양의 부호를 양음일 수 있어요. D가 음수면은 어쨌든 반대 부호를 가진다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 선생님이 그토록 얘기했죠. 이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요런 조건이 나오면 공차가 0이 아니야 이 말이 있으면 요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흐름대로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머릿속에. 그게 쓸지 안 쓸지 나도 몰라. 물론 쓸 거야. 선생님의 강한 확신은. 근데 요 조건을 보면 요런 흐름의 발상을 먼저 기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절대값 봐가지고 크기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려면 등차 중앙에게 나오고 등차 중앙의 조건으로 의해서 요런 형태의 패턴으로 초항이 공차의 비율로 나타난다. 자, 얘 끝났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알맹이 쏙 뽑아야 돼. 됐어. 우리는 지금 이제 얘를 봐야겠지. 그죠? 자, 시그마 1부터 5까지 쟤는 이거잖아요. 자, 근데 등차 수열에서 시그마 이 분수 형태는 어떤 테크닉을 쓸 수 있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뭐라고 하죠? 부분분수 형태의 테크닉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등차 수열이면은 이 부분이 뭐가 돼? 그냥 그치. K 더하기 1번째 항에서 K의 번째 항을 빼면 뭐야? 그냥 그쵸. 공차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는 공차분의 1에 AK 빼기 AK 더하기 1이고 소거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냥 A1분의 A6분의 1이 된다. 근데 A1이 뭐였어요? 이거였고 A6이 이거였잖아. 그래서 그냥 D예요. 이게 되겠고 얘가 몇이라고? 96분의 5라고. 이거 그냥 풀면 되죠. A 없잖아. D에 대한 문자만 있으니까 D는 그냥 4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푸시면. 오케이. 자, 근데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쵸. 첫 번째 조건에 보시면 A8이 양수라고 써있잖아. 왜? A6이 양수니까. 그럼 A8이 양수니까 여기에서 그냥 D가 양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그마 AK, K는 1부터 15까지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느냐.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15개 2A1 더하기 14D 2 하면은 얘가 몇이었어? A1이 6D였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D가 되네. 60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fx에 대한 그림을 안 줬어요. 굉장히 불친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수 그립시다. 선생님이 갑자기 그리면서 느낀 테크닉인데 생각인데, 선생님 그래프 그릴 때 원래 이렇게 안 그리고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축을 얹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안 맞는다고. 이게 좀 짜증나서 원래 패드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패드로 풀지 말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죠. 축을 얹으면 이렇게 먼저 하시고 이렇게 얹으라. 얘도 원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키는 쓸게요 선생님은.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실수 t는 0과 6 사이를 뭔가 이 구간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gx란 이제 새로운 new 펑션, new 함수인데요. gx가요 요렇대요. t일 때. 뭔 소리지? 자, x가 t보다 작을 때 t는 0과 6 사이니까 임의로 우리 t를 여기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gx라는 애는 x가 t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누굴 따라간다는 거야? 그렇죠. fx 그 자체를 따라간다는 거야. 함수가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거래요. 자, 얘는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해석을 했잖아. 이 부분은 t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원래 함수 fx에 따라간다. 누가? gx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그럼 당연히 그림으로 해석을 돼야겠죠. 근데 x 빼기 어쩌고의 fx 이거 무슨 형태죠? 많이 봤잖아 우리.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나는 직선. t, ft가 어디야? 이거잖아. 이게 t, ft인데.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뭐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x가 t보다 클 때만 성립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지금 보고 있는 t보다 작을 땐 이렇게, t보다 클 때 이 직선을 따르는 게 gx라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 그래프와 fx축을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어디냐면은 요 빨간색 노란색 이어진 이 친구랑 x축이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네. 이게 최대가 된대. 최대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넓이 최대 문제 풀었을 때 어떤 관점을 생각을 하라 했었죠? 함수와 직선의 거리가 최소.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항상 어떤 걸 생각하라고? 거리 최소, 넓이 최대. 그렇죠. 바로 접선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거의 접선이라고. 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선이 이 친구의 접선이 되는 기울기가 그 점이 최대,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넓이랑 선생님이 이제 초록색으로 그리게 될 요 접선이랑 넓이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외관상.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선생님이 면적을, 자, 이게 노란색 선 기준 면적이에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게 노란색 선 면적 기준이에요. 초록색을 기준으로 하면은 t가 지금 이 위치에 있겠죠. t가 지금 이 위치에 있었을 때 이렇게 그래프 따르고 여기서부터 접선에 따라간다 이 소리거든. 그럼 면적상으로 보면은 이 그래프. 덮어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노란색 면적보다 지금 무려 이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더 가지고 가는 거라고. 언제? 초록색 같은 접선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일 때. 이 초록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록색일 때 t를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t를 구하는 거야. 자, 저 t는 뭐예요? 저 t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f 프라임 t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9분의 1 미분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뭐 미분 우리 못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인 t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때 t는 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3 아니면 7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점이 3 아니면 7이라는 소리인데 지금 6 기준으로 왼쪽에 있잖아. 그림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3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끝이에요. 이게 3이라는 소리고 우리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왼쪽 면적 어떻게 구해요? 함수 fx 자체를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해요? 잘 봐. 3이고요. 여기가 이 점이 6이야. 아, 이 점 6이랬나? 아, 6인지는 모르는구나.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자, 이 직선을 구해야겠네요. 귀찮은데. 자, 3, 몇이죠? t 프라임이 지금 t 별이니까 지금 이 점이 3, f3 구해주시면은 f3 어딨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6이죠. 6, 3,6. 3,6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의 x절편이 뭐야? 9.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줬어야 됐던 거네요. 그죠? 근데 뭐 사실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잖아. 지장이 있나?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 어떻게 그려야 좋을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 점이 9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면적은 요 부분을 이 적분을 표현했고 요 삼각형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3이니까 3, 3에 나누기 2라면 그냥 2분의 9가 되겠죠. 이게 삼각형 부분이고 6이구나. 미안해요. 여기 9니까 6이죠. 6, 6이니까 36이 들어가겠네. 그죠? 그래서 적분은 뭐 식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따로 18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그냥 답 내주시면 4분의 129가 나오게 되겠죠. 문제 풀이 법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 한해서는 13번을 푸는 걸 굉장히 권장을 하거든요. 13번까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선생님은 오히려 이런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힌트가 되게 많은 문제예요. 뭐가 많은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볼게요. ACD의 외접원, 이 친구의 외접, 2원이네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사인 각 ADC, 뭔가 사인도 있고 반지름도 있어. 뭐가 떠올라요? 그쵸? 사인 법칙이 떠올리겠죠. 자,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제가 이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사인 각 ADC분의 x가 2R이다 라는 식인 거잖아. 뭔가 이게 x로 표현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까보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R이 2sin 각 ADC잖아.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는 뭘 구하는 문제냐면은 x의 이 친구의 제곱이라고. 뭐 이도저도 아닌 식이죠. 그래서 뭔가 x만 구해놓고서는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는 아닌 거라는 걸 일단 먼저 유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먼저 보고 문제가 조금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지금 인지한 상태입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해볼게요. AB의 길이가 3, BC의 길이가 루트 14. 스탑! 이거 무조건 x 구한다로 출발해야지. 나 여기 안 읽었어. 여기서만 끊어도 x가 나와야 돼. 뭘 써야 돼요? 각도 있죠? 이렇게 변 끼고 루트 13. 뭐 나와야 돼?
코사인 법칙 써야겠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러를 쓰면 3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3x의 코사인 3분의 파이가 13이 되겠죠. x제곱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3x 더하기 9가 13이고 얘를 풀어주면 x가 마이너스 1, 4가 나와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일 수 없으니까 4가 나온다고. 4네. 끝났어요. 이거는. 그 다음 AD 곱하기 CD가 9래요. 그 다음 뭐 이거는 그림 표현되어 있는 거고 얘를 AB라고 하면 AB가 9란 소리야. 자, 그 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를 3분의 S1 얘를 S2라고 두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한대요. 자, 근데 우리 S1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알잖아. 우리 S1 뭐예요? 삼각형 법칙 쓰면 이거잖아. 두변 끼인 각 사인값 2분의 1 하면은 2분의 뭐 나오죠? 3루트 3 나오나? 3루트 3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S2는 몇이 돼야 돼? 그렇지. 6분의 5의 S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분의 5의 S 루트 3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삼각형 이 S2의 넓이를 알았어. 오케이? 이거 알았어. 근데 이 친구의 넓이가 이거인 거 오케이야? 근데 어쩌라고? 내가 끼인 각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사인값 어떻게 구하지? 뭐 두 변에 확실히 알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값을 구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물론 우리가 2변, 2변을 다 알아서 구했죠.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 물론 이 변의 길이가 다 알면 좋지만 가장 필수적으로 최소적으로 알면 되는 거는 두 변의 곱이에요. 내가 얘랑 얘가 몇인지 몰라도 이 두 변의 곱을 알면은 이 각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자, 잘 봐. 2변 곱하기 2변의 끼인 각 얘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문자들 가지고 식을 서술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맞죠? 근데 우리 AB를 안다고. 내 말은 AB를 몰라도 돼. 근데 AB의 곱을 알면 대체가 된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 그러면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이 바로 나와요.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보려고 했던 이 삼각형 이 사인 ADC거든. 각. 끝났네. 얘를 알기 때문에 R이 바로 나와요. R은 X는 4였죠 아까? 그리고 2 곱하기 9, 5 루트 3이잖아. R은 이거 어떻게 하더라? 5 루트 3분의 18인가요? 암산이 안 되지? 맞네요. 자, 문제수 구하고 싶은 건 R 나누기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가 뭐였어? 사인 세타 나누는 거예요. 사인 세타 나누는 거니까 5 루트 3분의 9가 들어가야겠지. 얘 역수가. 그러면 75분의 18 곱하기 9인데 약분해주면 25분의 3이니까 25분의 54. 끝.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도 아마 선생님이 체크를 해줬을 거야. 역수적 문제죠. 역수적 문제인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이 부분까지가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래서 아마 14번이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15번은 진짜 여기 밖에도 괜찮나 할 정도로 조금 쉬운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 요런 조건 나오면은 어떻게 추적해야 된다, 스타트를 해야 된다 얘기하냐면 얘랑 얘가 구해질 수 있는지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내가 역추적을 하는데 어떠한 시작 지점이 제공이 되고 거기서 역추적이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값들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을 해보자. 자, 근데 A6과 A7이 뭔지를 지금 이거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근데 둘이 붙어있는 항이잖아. 내가 만약에 A2 더하기 A5가 3이야. 그럼 멀리 떨어져 있잖아 지금 얘들은. 그건 어려운데 얘네들은 이게 된다고. 자, A6이 만약에 홀수였다고 쳐요. 그러면
A7은 어떻게 계산이 돼? A6이 홀수면 윗경우를 타고 가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랑 얘네 둘을 더했을 때 3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6이 뭐인 경우야? 그치, 1인 경우라고. 그래서 1, 2의 1승인 2, 얘네 둘이 더해서 3 이렇게 된다고. 홀수죠? 오케이, 됐어. A6이 짝수라고 쳐. 그럼 A7은 그거의 절반이잖아. 그럼 A6 더하기 2분의 A7인 얘가 3이니까 A6은 여기서 2죠. 돼, 안 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가 성립되는 경우가 1, 얘 2인가요? 얘는 1이죠. 그러니까 A6, A7이 1, 2인 경우랑 2, 1인 경우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근데 이런 질문하는 훌륭한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얘가 홀수도 짝수도 아닌 분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에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얘가 만약에 홀수라고 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2의 홀수승인 A2가 되겠지. 2의 홀수승이 만약에 홀수야 또. 홀수일 수가 있나요? 자연수인데 홀수가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M이라고 쳐요. 근데 M이 만약에 2K 더하기 1이냐? 2K 빼기로 합시다. 얘가 2K 빼기 1이냐? 2K냐? 홀수면 그 다음에 2의 2K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짝수면 얘를 나누기 2하면 되죠. 얘가 다시 홀수면 2의 K 성하면 되고 짝수면 K분의 2. 선생님 이거 분수 아니에요? 아니지. 내가 방금 말했잖아. K가 짝수일 때 2 나누는 거니까 짝수에서 2 나누면 그냥 자연수가 되겠죠.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어떤 자연수든 간에 그 다음 애들은 홀수 아니면 짝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홀홀홀 이게 아니라 홀짝짝 홀홀짝 무조건 자연수 체계에서만 논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A6과 A7은 무조건 자연수 짝수 아니면 홀수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은 내가 분수인 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그죠? 역추적 가봅시다. A5 볼게요. 여기서 역추적하려면 위에서 왔었을 때는 0, 아래에서 왔었을 때는 2. 근데 위에서 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 아니잖아. 그럼 기찻길 끊어. 기찻길 끊을 때 선생님은 여기다 X를 치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1, 4 둘 다 되죠? 홀 짝이니까 윗길은 홀수, 아랫길은 짝수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고 4는 어떻게 돼요? 4는 2, 8인데 이 길을 끊어야겠지. 홀수가 아니니까. 그죠? 4도 2, 8에서 홀수 끊고 8에서 36 되죠? 홀수 짝수니까. 여기서 얘는 로그 2의 3이 나와야 되는데 윗길을 따라간다고 치면은 얘는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얘는 6, 얘는 4, 30인데 홀수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죠. 윗길 아랫길 검증을 해야 된다고. 홀수 짝수 계속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시간 줄 테니까 선생님이 밑에 경우는 충분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를 게 없어. 역추적을 잘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 빠르게 해볼게요. 선생님 위에 이거 라인을 좀 맞춰주고 싶어서 1, 4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A5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거 뭘까요? 밑으로 내릴게요. 지금 A3까지 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잘 봐요. 힌트를 줄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기술을 썼냐면 4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그림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 계속 여기서 똑같은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얘 같은 거를 차용해서 갖고 오면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죠? 어차피 4에서 어차피 2, 8 갈라져봤자 2 안 되고 여기만 따라갈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그냥 긁어서 붙이면 돼. 또 같은 연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럼 봐봐. 3도 마찬가지로. 3은 있어요? 여기 있네. 6. 6만 갖고 와. 근데 그 뒤에는 또 따로 생각을 해야겠지. 이거밖에 안 되겠죠. 뭐 로그 2에 6은 안 되니까. 16도 마찬가지. 여기 32 있네. 가져와. 여기서 64, 5가 되겠네. 그래서 가능한 게 이렇게 지금 다 되겠네요. 선생님 여기서는 x가 없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x를 쳐냈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2가 있어야 되는데 x 쳐내면 되거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근데 생각 안 했다고. 왜? 그대로 긁어오면 된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긁어온 거거든. 대신에 그 뒤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따로 생각을 해야겠지. 12예요.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를 이상하게 쳐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가능한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모든 A1의 값의 합은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겹치는 게 나오면 중복해서 더하시면 안 돼요.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풀었던 애 중에 답이 뭐가 나왔던 애가 있었냐면은 뭐였더라? 161인가 나왔던 애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다 더한 거야. 다 됐는데 161이 나왔대. 근데 161이 없잖아. 근데 선생님 아무리 더해도 161이 나왔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8을 두 번 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중복해서 더한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중복할 게 있으면 빼줘야 돼요. 이거는 중복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겠지. 그래서 중복된 거 빼고 더해주시면 아까 161이라고 얘기했죠. 8 하나 빼주면 153이 답이 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시험에 한해서는 20번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번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 자 19번 보시면은 이 친구가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실제로 2 더하기 x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2 빼기 x도 그냥 넣어줘요. 거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이거 삼각함수 성질 중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써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4분의 파이 x. 그러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으려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그려보자. 얼마만큼 그려야 돼요? 이만큼. 자 0부터 16까지의 범위를 잡고 그리면은 얼만큼 얘가 위잉윙을 해야 될까요? 이 친구의 주기는 2파이 나누기 파이 분의 4니까 8이죠. 그러니까 주기가 8이라는 건 16까지 몇 번 위잉윙 한다는 거야? 2번이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여기서. 그죠? 자, 이 친구가 1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범위에 있는 하이라이트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해당하는 x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다음 필요한 건 여기에 위치들이에요. 오케이? 여기 위치들입니다. 자, 여기 위치 뭘까요? 여기 2분의 1일 때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려면 이때 x가 가장 간단한 게 뭐예요? 3분의 파이일 때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4란 소리야.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가 지금 여기가 그럼 중간이니까 8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2라고 하는 걸 초록색으로 찍을게요. 여기 2야. 여기 2, 4, 6이죠. 6, 10, 14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사이의 거리가 3분의 2예요. 2 빼기 3분의 4 하면 3분의 2잖아. 여기서 여기 빼면은 3분의 2에서 3분의 2 더한 건 여기 있는 건 뭐야? 3분의 8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자연수, 문제 자연수 합을 구한 거잖아. 이 구간에서 자연수가 3분의 4에서 3분의 8까지 자연수가 2 말고 또 있어요? 없다고. 다시 말해서 1은 2밖에 있고 3도 2밖에 있다는 소리야. 여기 3. 이 구간 안에 있는 x는 무조건 2밖에 없다는 소리야. 같은 맥락으로 6 기준으로도 왼쪽에 3분의 2만큼 거리, 3분의 2만큼 거리를 보게 될 텐데 당연히 그 좁은 구간 안에서 자연수는 6밖에 없다. 얘도 10밖에 얘도 14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족하는 요 구간 안에 있는 x 자연수는 얘 초록색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답은 얘네 개를 더하면 32가 나옵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20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대요.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해도 알고 문제서도 제시가 됐지만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어쨌든 0,0을 지난대. 거기서의 접선이 접선 구해보자. f' 0 뭐예요? f' 0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왼 미분 오른쪽 그대로, 오른쪽 미분 왼쪽 그대로인데 어차피 여기 미분하고 얘 남기면 0 되니까 얘 미분한 거에 0 때려 박으면 되죠. 그냥 그럼 기울기 뭐 나와? 진짜 심플하게 얘 미분 0 때려 박아. 지워. 마마 2라고. 오케이? 두 번째, 이 친구의 해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오케이, 여기 0이 하나. 그리고 오른쪽 시계 판별식에 쓰면은 양수라고.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해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근데 여기 1개, 여기 2개 있지만 여기 x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야 돼. x 0 여기 들어가? 0 넣었을 때 해가 0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해 2개 이돼 0이 아닌 2개. 따라서 토탈 0, 0이 아닌 거 2개. 3개의 해가 있다.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나 요렇게 x축을 2번 만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f'0의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요런 그래프를 연상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니까 요런 느낌인 거지. 선생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는 게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놔야, 아니 문제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프를 안 줬잖아. 짜증나. 그죠?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맞다. 자, 근데요, 그럼 이 직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2인데 0,0을 지나. 그럼 그냥 y는 2x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친구가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여기가 a라고 하는데요. a라 하고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대. 무슨 뜻일까요? 이 삼각형에서 점 a가 OB를 기준으로 외접원 위에 있대. 이 그림 보고 뭐 떠올라야 돼? 그렇지, 직각. 수직 조건을 준 거죠. 수직 조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근데 a라고 하는 점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자, a라고 하는 점 위치 어떻게 구해요? 3차 함수인 fx와 이퀄 fx 이퀄 y는 2x 하면 되죠. 그러면 x는 0 아니면 a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점에 x좌표는 a거든요. 오, 심플. 그죠? 그러면은
A의 좌표는 뭐야? X 좌표는 A고 Y 좌표는 여기 넣어도 되지만 여기 넣는 게 편하겠죠. 직선 위에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A, 2A가 되겠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기울기는 2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점은 A를 지나니까 얘에 맞춰서 직선을 쓰면 X 빼기 A의 2A. 서술하면은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A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0이 돼요? 이거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 되겠죠. Y좌표는. 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직선이 5A가 되겠죠. 그러니까 5A, 0이란 소리야. 오케이. 많은 걸 좀 파헤친 것 같아요.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5A 곱하기 AB야. 오케이. 5A 곱하기 AB야. 자, 근데 우리 A라고 하는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A라고 하는 문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비집고 찾아왔어. 그렇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인 건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오케이인데 이 점에서의 접선에 대한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등호 세워서 구할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식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미분을 안 썼잖아. 미분 문제인데 우리. 그지? 미분해보시면 여보고 여기에 A 넣어봐. 그렇지. 그러면 A제곱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 곱하기 얘죠. 근데 우리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2 곱하기 이거 대신에 이거 곱하기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소 이거 알잖아. 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몇이었어요? 5A. 이게 몇이었어요? A의 Y좌표였던 아까 2A.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5A 곱하기 2A랑 같으니까 토탈 10A 제곱이 되겠죠. A 제곱 아까 2분의 5였으니까 원재수 구하고 싶은 10A 제곱은 25가 답이 되겠다. 좋아요. 자, 확통 보도록 할게요. 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동전에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한답니다.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0부터 4개가 있겠죠. 그럼 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동전의 앞면이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확률이 뭐야? 16분의 1이죠. 2분의 4개니까 4개가 다 뒷면이 나오는 4개가 다 앞면이 나오는 거? 죄송해요. 4개가 다 앞면이든 4개 뒷면이든 어차피 16분의 1이에요.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 16분의 41, 16분의 42, 16분의 43이니까 4분의 16, 6분의 16, 4분의 16이 되겠죠. 1, 4, 6, 4, 1 많이 봤죠? 자, Y라고 하는 친구는 X라는 친구를 가지고 새로운 확률 변수가 도입이 되는 건데 0이나 1일 때는 X 그 자체에 따라간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0이나 1일 때는 16분의 1, 16분의 4 그대로고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2라는 거예요. 그냥 2. 그죠? 2일 때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2 이상인 경우를 모두 다 가져가는 거니까 이 확률 다 더해야겠지. 자, 이 표 가지고 기대값 계산하는 거 쉽죠? 위아래 곱하고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4분의 16 곱하기 더하기 22분의 16이니까 8분의 13이 되겠다. 이 27번 볼게요. 자, 이거 실내 구간 문제인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 7의 제곱이죠. 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나온 표본 평균이 x 바래. 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은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95%죠. 지금 문제가 95% 추정이기 때문에 1.96을 써야 되고 x 바라고 하는 얻은 표본 평균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요 시그마를 갖고 와야겠죠. n은 49였어.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루트 49니까 7분의 5가 된다고. 여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죠? 이게 a고 이게 5, 6a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5, 6a 빼기 a는 얘 빼기 얘이잖아. 그러면 얘 소거되고 얘를 2배 한 거죠. 그러면 1.96에 5분의 7 한 거잖아.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이것이 5분의 1a잖아. 그러니까 a는 5배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4 나와요. 자, a가 14잖아.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x바죠. x바는 어떻게 돼? 이 등식에 의해서 a 더하기 1.96에 7분의 5니까 14 더하기 1.4네요. 15.4가 되겠다. 오케이, 이러면 3점짜리는 이제 끝난 거고 문제를 쭉 훑어보고 쉬운 거부터 가도록 할게요. 29번 봅시다. 아, 이거 너무 쉽게 나와. 29번 30번 진짜 거저야, 거저 그냥. 29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6 이하의 자연수인데 지금 부등식을 잘 보시면 뭔가 이런 형태도 아니고요. 나눠져 있죠. 근데 양쪽 다 있는 문자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사이에 껴있는 게 C라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냥 C를 나누면 돼. C를 정해두고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C를 정해볼게. C가 1이면 A1D, B1D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A랑 B는 뭐가 돼야 돼? 한 가지. 그리고 D는 6가지 다 되죠. 자, 그러면 2일 때 볼게요. 이거잖아. 그러면 봐봐. A는 몇 가지 돼? 2가지. 1, 2가 되죠. B는 몇 가지? 2가지. D는 뭐야? 2, 3, 4, 5, 6이잖아. 그럼 5가지. 이 패턴을 알면은 진짜 이거는 그냥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혼나야 돼, 혼나. A 3가지, D는 3부터 6까지니까 4가지. 그럼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1제곱 곱하기 6, 여기 1제곱 곱하기 6, 2제곱 곱하기 5, 3제곱 곱하기 4. 그럼 패턴이 여기는 4제곱 곱하기 4, 3제곱 곱하기 2, 2제곱 곱하기 반대였구나. 5제곱 곱하기 2, 6제곱 곱하기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196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쉬운 문제를. 굉장히 쉽죠? 30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아마 통계 쪽에서의 이 정규분포 표 이용한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나오는 형태의 유형인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요 식을 먼저 Z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이어져야 돼요. 이해했죠? X가 여러 정규분포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뭐만 하면 되냐? T제곱 더하기 T 빼기 1에 1하고 T제곱 하면 돼요. T 제곱하면 안 되겠죠? 얘는 지금 표준표자가 T니까. 이건 알잖아,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특강이나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했던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정규분표인데 구간의 길이가 어때요? 구간 길이가 일정하다고. 구간 길이가 일정한 정규분포 지금 Z니까 0과 1제곱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 0이고. 자, 그럼 얘는 구간 길이가 2야. 이렇게 구간 길이가 2 있어. 이 확률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t 빼기 1이고 t 더하기 1이면 이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 면적들이 구간 길이 2짜리가 그냥 많을 텐데 가장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 말이야. 언제야? 그렇지.
이때예요. 여기가 t 빼기 t 더하기 중간 기준은 대칭. 그럼 여기서 t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0이 돼야 돼요. 아닌가? 잠깐만. t가 양수구나. 그죠? t가 아무 조건이었으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0이 되면은 얘는 정규 분포가 아니겠지. 그죠? 자, 그러면 뭔가 별도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거든. 지금 선생님이 풀이상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겠죠. 자, 잘 보세요. 정규 분포를 x는 이 친구는 평균은 1이고 t제곱을 따른대요. 이렇게. 근데 OT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면적이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내가 만약에 OT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면적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할 수 있냐? OT라고 하는 친구의 위치는 적어도 어디 기준으로 있어야 되냐면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정확히 여기면은 여기가 OT라고 치면 여기가 이 면적이죠. 이 지금 OT보다 작다라는 게 정확히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거보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어. 한 이만큼 갔어. 여기가 OT야. 그러면 안전하게 절반의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절반이니까 이만큼의 추가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을 지금 부등식으로 쓰면 OT라고 하는 친구는 1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1 이상해야 된다. 이 조건이 추가로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 0 박으면 안 됐던 거지.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뭐 0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상황 0은 안 되겠지만 조금만 이 친구가 0이 아니라 이쯤 조금만 이 부분이 그나마 최대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뭐야? 5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1.2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아쉽게 0이 안 됐다는 거야. 얘가 0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0.2였어. 5분의 1이었을 때가 그나마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지. 만약에 5분의 1보다 커 t가 그러면 이 면적이 진짜 이쯤에 막 t가 진짜 막 엄청 오른쪽에 있으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노예요.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막 조금 더 오른쪽에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넓이는 이때라는 거지. 이 민트색 영역. 다시 말해서 최대가 되는 면적은 P가 마이너스 0.8부터 Z 1.2 이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얘랑 얘를 더해 주셔야겠죠. 더해 주시면 0.693인가? 673인가? 73이네요. 이게 1000배니까 뒤에 끝자리 3개를 OMR 카드에 기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28번 설명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지금 길어요. 굉장히 기네. 그래서 잠깐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숫자에는 1, 2, 3, 4가 있고 한 장씩 있네요. 그거 8개 이상 있고. 블랙, 화이트라고 할게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요. 카드에 적힌 확인 후 확인한 수가 1, 2, 3, 4일 때마다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 2개, 검은색 1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네.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뒤에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이래요. 8개일 때 사건이 조건으로 들어간 거잖아. 이원 사건, 이투 사건.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E2 기분 E1이 되겠죠. E1에 대한 조건 부가 있을 때 E2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럼 먼저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8개인 순간을 알아야겠지.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이 공을 넣는 이 방법이 1번 방법,
A가 있구나 이 문제가. X라고 할까요? 2번 방법, 3번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있어요. 자, 1번 방법은 B로 공이 몇 개가 가요? 한 개 가요, 공이. A에서 B로. 2번 방법은 공이 2개 가고요. 3번 방법은 공이 3개 가죠. 그러면 내가 4번을 해서 4번의 이 게임을 해서 공이 정확히 8개의 B가 존재할 방법은 1, 2, 3을 어떤 조합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확인할 수가 다 1이야. 그러니까 1번 경우가 4번 있었어. 그러면은 B에는 공이 몇 개가 가겠어요? 한 개를 4번 넣었으니까 4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2번 경우가 4개 있었어. 그러니까 뭐를 뽑든 간에 확인한 수가 2랑 3이어가지고 매번 2개씩 총 4번의 횟수의 시행이 있어서 8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어떤 경우가 공이 8개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방금 얘기했던 대로 2번이 4개 있는 경우, 그리고 1번이 있을 수가 있을까? 쉽게 갖는 방법은 3번의 개수를 기점으로 보는 게 낫겠죠. 3번이 3개 있을 수 없어. 3번 3번 있으면은 이미 9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최대 2번이고 1번이 2개 가는 경우, 그리고 최대 2번이고 없죠. 더 이상 없어요. 1번이고 2번의 경우가 2번 있고 1번의 경우가 1번 있는 경우, 그리고 2번 경우가 4번 있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각각의 1번이 일어날 확률은 확인한 수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고 2번은 2분의 1, 얘는 4분의 1이죠. 그럼 얘는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그치. 4분의 1 2번, 4분의 1 2번인데 1번과 3번을 시행을 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확률이 4C2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4팩을 2팩과 2팩으로 이 친구를 정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1, 1, 3, 3을 1, 3, 1, 3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친구를. 그러면 3, 3, 1, 1도 되고 3, 1, 1, 3도 되잖아. 그 조합이 이만큼인 거고, 각각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씩이니까 이렇게 이게 1에 대한 거, 이게 3에 대한 거 이렇게 써서 이 부분이 일어날 확률이 총 256분의 6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맨 밑에도 보면은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하잖아. 얘는 2분의 1을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4번 한 거죠? 16분의 1 혹은 뭐 256분의 16이 되겠죠. 어려울 게 없죠. 이거는 그냥 모든 4번이 모두 다 2분의 1을 4번 한 거니까 16분의 1이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먼저 나열을 하는 방법은 이게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이 2번 경우는 2가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죠? 뭔 소리냐? 2번 경우가 2번 있는 경우는 각각의 2번 경우에 대해서 2 아니면 3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분의 1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제곱 4분의 1 4분의 1 이걸 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64분의 12가 되네. 얘는 256분의 48이 되겠죠. 자, 그래서 P2원은 얘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256분의 7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분모를 잘 보시면 지금 이 원이 이제 분모로 들어갈 거잖아.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70과 관련된 분모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보면은 70, 35 나누기 2 된 거, 나누기 5 된 거, 나누기 2 된 거, 이렇게 된 거. 오케이. 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P21 교 2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경우들 중에서 검은 공이 2개인 경우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거냐를 찾아야 되죠. 자, 검은 공이 2개이려면 지금 이 경우가 2가 2번이거나, 그러니까
검은색이 들어가는 게 지금 이 경우는 이 경우죠. 그러니까 2나 3이 2회 발생해야 돼요. 지금 그게 뭐 있어? 이거 3이 2번 발생한 거 얘 안 되죠. 2랑 3 도합 3번 있으니까 얘 안 되죠. 2가 지금 4번 있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만 해당을 하는 거지. P2원 교집합 E2는 그냥 256분의 6인 거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인 E1 오버 E1 교 E2는 그냥 분자값만 따지면 70분의 6이니까 35분의 3이 답이 되는 문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실수 없이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확통 볼까요? 선생님이 뭐 등급컷 보고 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확통의 이때 확정 원등급 지금 이렇게 많이 맞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3점짜리 다 맞추고 이거 12점 이거 16 20 24 28 32 36 40 48 더하기 40이니까 88 나오네요. 왜냐면 버린 문제가 지금 보면은 얘 버렸고 얘 버렸고 물론 다 맞출 거라는 건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는 그죠? 왜냐면은 이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풀기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과 풀지 못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 88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 기준으로 2등급이에요 2등급 컷이 제가 84고 2컷이 84고 3컷이 지금 74네요. 뭐 답 시간을 못 푼다고 치더라도 집중을 해서 이제 만약에 4점짜리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4점짜리 중에 뭐 3개를 틀렸어요. 76이 나왔어. 3개 버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이거 못 풀겠어. 이거 너무 어려워. 아니면 아까 뭐 선생님이 이거 이거 너무 까다로워. 못 풀어. 그리고 뭐 확통 아까 이거 처음 보는 문제야. 못 풀겠어. 그렇게 3개를 버려도 집중해서 풀면 76이 나오면 3등급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실수를 안 하고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죠. 그죠? 실수를 안 하고 풀 것만 집중해서 딱 풀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본 문제들 30번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버리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략을 좀 잘 수립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운 좋으면 잘 찍으면은 뭐 찍는 것도 이제 잘 찍으면 2등급도 잘 볼 수 있고 안전하게 4등급, 3등급이나 4등급을 이제 바라보는 친구들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조금 바라보시는 게 아마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재수생들이 많아서 컷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